네, 사주첩경 예시명조의 격국론적 해석 오늘 71번째 시간입니다. 사주첩경에서는 이 사주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은 관살이 승왕하여 매우 겁나는 사주라 그랬어요. 요게 관이죠, 정관. 그 다음에 요거 살, 칠살이죠. 근데 요렇게 네 글자가 있네요. 관과 살이. 그래서 승왕하다, 아주 왕성하다. 그래서 매우 겁난다. 왜 겁나나요? 관살이라는 것은 일간을 사주의 주인공인 일간을 이렇게 치기 때문이죠. 그래서 관살은 해결해야 되는데 다행히 시지 오화가 일지 진토를 생하여 그 진토로 재수하게 하고 그랬어요. 오화가 이렇게 화생토 해가지고 요 진토가 토극수 해서 재수한다. 재수 이거 제살한다고 같은 말이죠, 그죠? 제살한다. 관살을 제어한다. 관살을 극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시간에 해중 간목 원신이 투출하여 자 해중 요 해수 중에 무, 갑, 임 이렇게 지장간이 있죠. 그 중에서 간목이 투출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승왕한 수기운이 간목으로 살인상생하고 그래서 간목이 일간을 생하고 요게 투간해가지고 요 수들을 간목이 이렇게 살인상생했다 그러죠. 수의 힘을 인성 간목이 빼가지고 일간을 이렇게 생했다. 그리고 간목이 오화를 생하여 제살에 협조하고 간목이 목생화 해가지고 아까 화생토 해서 토국수 한다 그랬죠. 간목이 오화를 또 살려주니까 더 좋다. 그래서 정화를 이루어 정화라는 건 뭐냐면은 이렇게 사주에서 천간 지지들이 서로 이렇게 정답게 화목해가지고 서로 협조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자수성가해가지고 수억대의 부자가 된 사주다. 자, 사주첩경에 명조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그걸 해석하는 그 부분에서 자주 등장하는 지지에서의 생극재화를 논한 그런 사례 중에서 대표적인 경우죠. 차강 이소경 선생님은 해방 후에 우리나라 그 명리학 발전에 지대한 공로를 세우신 분인데 이 생극재화를 지지에서 적용하는 부분에서만큼은 아쉬움이 조금 있죠. 왜냐하면은 사주 간명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뭐냐면은 천간은 생극재화로 지지는 형충파해로 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고 고서에 있는 말이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간, 전론, 생극재화. 천간이라는 것은 전론, 오로지 전자예요. 오로지 논한다. 뭘로 논하냐 하면은 생극재화로 논한다. 생극재화라는 것은 천간에서만 해당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지지는 전취, 오로지 취한다 이 말이죠. 형충파해 그랬어요. 지지에서는 오로지 취한다. 형충파해로 형하고 충하고 파하고 해하는 그런 지지에서의 관계가 있죠. 그걸로 보고 천간에서는 오로지 생극재화를 가지고 본다. 천간과 지지 또는 지지와 지지 간에는 소극적인 생조나 설기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극을 한다거나
재화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기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특히 지지간에는 형충 파해라는 특수한 관계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지지 글자 사이에서 이렇게 극을 한다든지 뭐 그 재화를 한다든지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은 간명의 원칙을 벗어나는 오류를 범하기 쉽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 오화가 진토를 생하는 것 정도는 뭐 얘기할 수 있지만은 진토가 이렇게 수들을 극한다 이런 거는 이제 맞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천간과 지지의 원칙은 천간은 동하는 기운이기 때문에 서로 그런 관계가 되지만은 지지는 정한 기운이기 때문에 즉 움직이지 않는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극재화를 논할 수 없다 이런 논리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자평진전의 격국론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일단 월지가 해수죠, 그죠? 해 중에 지장간이 무, 갑, 임이 있습니다. 근데 요 중에서 뭐가 투관했나요? 요 갑목이 투관했죠. 그래서 요거는 칠살격이 원래 해월의 병화는 칠살격이죠. 칠살격인데 지장간이 투관해가지고 인수변격이 된 거예요. 인수격으로 변했다 이런 얘기죠. 인수변격이 돼서 정관을 봤는데 두 개를 봤죠. 그래서 중관이다. 이 사주의 가장 큰 흠은 중관이죠. 관이 두 개라는 거. 그래서 일단 조금 격이 떨어진 부분이 있어요. 근데 중관이 어떨 때 이제 이게 오히려 도움이 되냐면 바로 이럴 때죠. 재성운이 왔을 때 재성운이 왔을 때는 원래 이렇게 격이 깨지게 돼 있죠. 재극인 해가지고 금극목되는데 이렇게 수기운이 이렇게 아주 왕성하죠. 이렇게 되면 재성이 와가지고 이렇게 통관이 돼요. 그래가지고 갑목이 다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나쁘다고 볼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운이 이럴 때는. 그 다음에 임술대운은 요거는 이제 해중에 임수 본기가 투관한 거죠. 월령 본기. 본기가 투관해가지고 관살 혼잡이 된 거죠. 관살 혼잡이 된 상태를 인성이 화관살하니까 이때는 폐운이에요. 좋지가 않죠. 근데 요때는 아주 완벽한 성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요거는 아주 나쁜 운은 아니다. 왜냐하면 인성을 적극적으로 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미대운은 이제 이렇게 갑하고 기하고 이렇게 합돼 버리죠. 이 합되는 거는 좋은 현상이 아니죠. 근데 월지해하고 요 대운의 미토하고 회지를 하죠. 해미가 회지를 하면은 월지해 중에 갑목이 동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다시 인수격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요때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원국하고. 그 다음에 무오대운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계수를 무토가 이렇게 합고돼서 중관을 해소하죠. 그러니까 이때가 가장 좋은 운이 돼요. 이때가 가장 좋은 운이다. 이때는 아직 중관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운이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정사병진은 뭐 일간을 방신하는 운이니까 이건 특별하게 나쁠 운이 없죠. 그래서 이분이 아마도 무오대운 중에 크게 발복했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오늘은 사주적경 예시명조 중에서 인수변격된 사주의 성패를 한번 자평진전의 격국론적인 관점에서 공부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